다음에 이제 유도장애. 6장에 보시면 송배종공학의 6장에서 중성점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는 같은 항목으로 나옵니다. 항상 6장을 해서 같이 봐주셔야 되죠. 유도장애 아까 조금 전에 여기서도 유도장애 나왔죠. 접지 방식에서. 그럼 유도장애가 뭐냐 이거죠. 유도장애의 정의가 뭐죠? 여기 딱 나와 있는데 전력선과 통신선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전력선은 흰셈 어떤 자기장이나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장애를 일으킨다 이거죠. 어디에? 유도돼 가지고 통신선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밀양 같은데 철탑을 세우는데 왜 전력선이 지나가는데 왜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까? 거기서 전력선이 지나면서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안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힘듭니다. 서로. 이게 좋다, 안 좋다. 암이 왜 발생합니까? 증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 탄 거를 많이 먹었어요? 술을 많이 먹었어요? 담배를 많이 폈어요? 담배를 안 펴도요,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유전적인 부분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공장에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타협 공장에서 사람들 죽어나가는 거. 환경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않겠냐. 그런 데들도 어떤 강전이 지나가면서 뭔가 영향이 있으니까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마찬가지 전력선과 통신선 사이에 서로 간에 유도장애를 일으킨다는 얘기죠. 유도장애에서. 그러면 뭐에 의해서 유도장애가 이러냐. 뭐의 에너지에서 뭔가 전달이 되냐. 그 에너지가 뭐냐에 따라서 유도되는 내용들이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유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주파라고 얘기하죠. 거기서는. 고주파라고는 안 합니다. 고주파수. 주파수가 높으면은 어떤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지지직거리고 잡음 같은 게 전달이 될 거고. 정전 용량에 의해서 유도되는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인덕턴스죠. 상호 전정 용량, 상호 인덕턴스, L이냐 C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그 전달 매체가 뭐냐에 따라서 유도장애도 뭐가 되느냐.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 나와야죠. 전력선이 세 선이 나와야죠.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된다고? 통신선이 나와야 된다고. 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상호 정전 용량이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는 게 뭐냐? 이게 잔류전압이죠. 송전선 잔류전압. 요거 빼고 요거만 가지고 대지로 하는 거에 잔류전압이죠.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더 그리죠. 그러니까 여기를 빼고 요 세 개만 있었을 땐 잔류전압인데 여기 하나가 더 들어옵니다. 여기서 여기는 A, B, C, 여기는 CA, CB, CC 이렇게 보통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2에 A, 2에 B 전압이 걸렸으니까 2에 C라고 하는데 요걸 2에 2라든가 2에 0라든가 2에 S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C2냐 C0냐 CS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책에는 C2라는 부분이 많이 쓰여져 있고요. 요게 1, 2, 3 다음에 0으로 쓰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입니다. A, B를 C로 썼을 때는 2라고 쓴 것들도 있습니다. 책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C2라고 돼 있죠. A, B, C로 써져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재마다 다 틀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 형태로 써져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고 혼돈하시지 말라고요. 다 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이 그냥 정의를 그렇게 내려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는 왜 2로 썼고 여기는 S로 썼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대신 답안지만 그걸 맞춰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C2를 쓰면 좀 헷갈리죠. A, B, C 그 다음 제로 또는 S를 써주시는 게 낫죠. 이런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쉬운 쪽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 여기하고 전압이 유도가 되고 여기하고 전압이 유도되고 여기하고 전압이 유도되는데 정전 용량이 불균형하지 않으면 여기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게 앞에서 배웠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잔류전압에서도 평형이 돼 있으면은 안 흐른다고요. 이렇게 평형돼 있는데 뭐가 흐릅니까? 뭔가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요거 때문에 뭔가 흐르겠죠 이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흐르는 부분을 저희가 제로라고 좀 쓰는 부분이 영상전류 개념 때문에 제로라는 부분을 좀 씁니다. 영상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나중에 여기에 걸리는 이 전압이 어떻게 되냐? ES가. 그래서 ES를 넣게 되면은 여기다가 뭐죠? 처음에? 그리고 가로 열고 CA 마이너스 CB 가로 닫고 또 CB 가로 열고 CC 플러스 CC CC-CA. 여기 보면 AAB, BBC, CCA. 이거 보시면 되고, 이거 빼는 것만 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쓰고, 루트 밑에 뭐죠? CA 플러스, CB 플러스, CC.
C2나 CS 용어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다 뭘 곱한다? 루트 3분의 V로 적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2보다는. 그래야지 여러분 헷갈리지가 않을까. 2로 적어주면 선간전압을 적거든요. 상전압이기 때문에 V 나누기 루트 3으로 적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요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요 차이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전 유도일 땐 얘가 들어가고요, 잔류전압일 땐 얘가 안 들어갑니다.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잔류전압을 알고 나시면 정전 유도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배울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 정도에 빠르면, 다음 주에 중성전 잡지 방식과 유도장에 들어가니까 그때 배우실 겁니다. 다시. 이렇게 됐고요. 안정도 향상대책. 안정도가 뭔지 아셔야죠. 안정도가 뭘까요? 안정적으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안정도입니다, 일단. 예? 동기를 유지한다.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떨어져 나가니까 안정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셔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기를 유지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위상각 안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위상이 같이 동기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 뭐 여러 가지 뭐 무한대 모선에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정도에서는 여기 뭐 크게 정태 안정도, 가만히 있으니까 정태, 움직이니까 동태, 사고가 났으니까 과동, 이렇게 돼 있죠. 이 명태, 생태, 황태, 이런 거 다 똑같은 저기 아닙니까? 똑같은데 말린 거는, 살아있는 건 생태고, 얼린 거는 뭐 명태고, 그 뭐 말려서 팬 게 황태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도 똑같은 건데 시간에 따른 분류라는 얘기죠. 시간에 따라서. 태가 뭡니까?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스테이트. 근데 얘가 스테이트를 얘기합니다. 스테이트. 근데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되죠? 움직이는 상태니까. 여기는 가만히 있는 상태니까 스테이디. 스테이디, 스테이트. 요거는 움직이는 거니까 다이내믹. 예? 요거는 사고가 났으니까 트랜지언트. 이런 식으로 영어를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스테이트를 상태 부분을 넣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실 때 이런 것들 옆에다 영어를 그냥 한 줄 썼는데 칸이 채워집니다. 요만큼 쓰는 거하고 요만큼 쓰는 거 틀리자고요. 요만큼 쓰고 나면 뭔가 허전한데 영어를 원어로 번역하다 보면 거의 한 줄이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채워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스테이디, 스테이트, 스테빌리티, 트랜지언트 스테빌리티, 다이내믹 스테빌리티 이렇게 나와있죠. 근데 여기는 정태하고 과도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동태 부분은 그냥 빨리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뺐다는 얘기죠. 안정도에는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성배정공학 쪽에서 주로 다루고, 얘는 전력계통공학에서 다루고. 그러다면 안정도 향상 대책을 물어볼 때는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있는데, 안정도 향상 대책은 이 위상각 안정도에 대해서 주로 많이 쓰더라. 전압 안정도는 따로 물어봅니다. 따로. 대책이 틀리기 때문에. 그럼 안정도 향상 대책, 뭐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 1단계 키워드 4개가 뭐였죠? 리, 전, 입, 기. 여기다 충자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예? 리가 뭐였대요? 리액턴스, 저감, 접, 전압 변동의 억제. 이건 전압 상승도 되죠. 이 전압 변동 억제 부분은 여기는 입출력 변동의 억제로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여기는 기타, 충격 저감,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뭔가 변화를 주지 않게끔 뭔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대책에서는. 리액턴스 저감이 뭐냐? 위상각 안정도라는, 아까 안정도가 이게 뭐였죠? 동기화력이죠. 동기화력이라는 게 뭐냐?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동기화력입니다. 동기화력 하면 동기고 화력이다. 이 동기고 이건 화력인데 이거 뭘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동기화의 력이다 이거죠. 같이 움직이. 아까 제가 뭐니까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안정도라고 했잖아요. 동기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동기화력이라는 얘기죠.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 이게 동기화력을 설명하는 그 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보시면 동기화력에서
여기까지가 최대 피크 값 아닙니까? 여기서 얘가 작아졌다는 얘기다. 얘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 수식 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리액턴스가 저감되면은 얘가 커지니까 안정도가 향상되더라 이거죠. 얘는 전압 상승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이거. ES, ER을 올려주면은 전압 공정을 억제라고 되어 있는데 억제하는 부분보다는 상승하는 부분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될 때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을 여기 입출력 변동의 억제. 들어오고 나가는, 왜냐면 터빈하고 발전기가 있는데 터빈에서 들어와가지고 발전기로 나가는 부분을, 이런 것들을 나가는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얘가. 근데 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올라갔으면 얘도 빨리 올라가줘야 되는데 얘 부분을 빨리 올려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입출력 변동을 억제한다. 그런 것들은 얘 부분을 줄여주면 얘 부분도 줄여진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충격을 저감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기타 부분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세부적으로 또 나가면은 이런 것들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은 틀려집니다, 내용이. 여기에 또 키워드가 있었죠. 리액턴스 저감에. 키워드가 뭐였죠? 6글자. 여기까지 써드렸습니다. 단단복지 기회. 하나가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나온다는 얘기죠. 왜? 처음에 말을 뜨기가 힘듭니다. 여자를 만나서 처음에 말하기가 힘들죠. 일단 말이 나왔으면 그 다음 화제를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리전 읽기, 단단복지기, 승석중, 소개보고, FH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집니다. 그 키워드를, 그 문제를 봤을 때 아까 뭐라고요? 여기는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로 나눠지고, 안정도에 대해서 향상 대책은 리전 읽기가 있고, 리전 읽기는 리액턴스 저감, 전압 상승, 그 다음에 입출력 변동의 억제, 기타, 그 다음에 리액턴스 저감에는 단단복지 기회가 있고, 단단복지 기회는 단락비를 억제하고, 뭐 단락 용량을 증대하고, 옥도체를 사용하고, 직렬 리액턴스를 설치하고, 기기의 회선수를 저감하고, 기기의 리액턴스를 줄여주고, 회선수를 증가를 시키고, 다 리액턴스를 저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권 변압기를 채용하게 되면 단락비가 뚫어지고, 단락 용량을, 이게 지금 단락 용량인가요? 단권 변압기하고 단락 용량인가? 단단복지기에서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전압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 승합, 소극여자 방식, 중간조상 방식, 승속중, 이렇게. 그 다음에 입출력 변동 억제, 소, 개, 보. 입출력 변동의 억제, 충격을 저감한다. 여기 충격을 저감하는 부분이 더 가깝죠. 소리액터를 쓴다든가, 소리액터를 쓰게 되면 아까 고장 전류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개통해주는 충격을 저감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걔가 뭐죠? 갑자기 생각나는. 소개, 보협조, 보호장치의 고속도화. 이건 고속도 재폐로, 보협조, 이런 부분이 되고요. 요거는 내용들이 초고속, 그리고 기타에서는 소개보고 FH를 해가지고, 소개보고 FH에서 여기서 FH가 됩니다. F가 뭐냐, 팩치고, 요거 HVDC고. 맨날 자주 나온다고 그랬죠. 뭔가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서. 팩치나 HVDC는 아까 안정화 대책에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또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이따가 입출력 변동이 없되는 TCBR, 에바, 이런 부분도 나오고요. TCBR이 뭐냐? 사이리스트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트 해가지고. 이게 뭐죠? 팩치에서. 처음에 발전기가 있으면 발전기에 뭐가 달렸죠? 여기? 이게 TCBR이죠? 사이리스트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레지스트를 달아놓고, TCBR. 얘가 하는 역할이 뭐죠? 개통이 부하가 없어졌을 때, 부하를 끼고. 여기 개통에 부하가 탈락이 됐습니다. 부하가 탈락이 됐으면 얘는 무부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닙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문제가 생기겠죠. 속도가 위험해지니까. 그때 부하를 거는 겁니다. 여기다 딱 걸어줘서 얘를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얘가 탈락이 되려는 겁니다. 왜? 동기가 벗어나 버리니까. 무부하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속도 때문에, 왜냐면 부하가 떨어지는데, 왜냐면 터빈 쪽으로 들어오는 증기를 갑자기 줄일 수가 없습니다.
부하가 죽었다고 증기를 팍 줄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갑자기 차단되면은 뭔가 터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 압력을 서서히 줄여나가는데, 그러다 보면 발전기 계속 돌고 거기에 대한 어떤 힘이 계속 가해지니까. 적정하게 부하 운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맨날 뭐, 먹고 뛰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뭐, 배탈이 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운동도 해줘야지 소화도 시켜주는데, 마찬가지로 얘가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눠지죠. 여기서 위로는 뭐가 하죠? TCSC. 여기는 스테이트콘. 또 여기는 TCPR. PR. 여기는 UPFC. 여러 가지 이런 그림도 생각나시죠? 한꺼번에 이게 묶어서 얘가 뭐다? 팩치다. 팩치에 대한 구성들을 아까 팩치 나왔을 때 제가 대충 넘어갔죠. 그 그림 5개들을 다 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서반에서는 설명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이런 것들도 뒤에 또 나옵니다. 저번주에 HVDC 할 때 HVDC하고 좀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나머지 또 이따가 또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지금은 맛보기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게 30분 동안 쓰셨어야 되는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라는 얘기입니다. 30분 동안 이런 그림들을 쓰고 간단하게 목차 정도만 써보시는 훈련을 하셨으면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또 쓰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장에서 왔을 때 이런 키워드 정도는 써주셔야지 10점짜리는 받으시니까.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송전거리하고 용량 관계는 넘어가고, 송전용량 증대 방안 아까 오전에도 수업을 했었죠? 송전용량 증대 방안. 송전용량의 정의가 뭔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송전용량 계산 방법이 뭐였죠? 키워드 4개. 고성상수. 아침에 설명을 몇 번씩을 드렸는데요. 바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고는 뭐였죠? 고유부하법. 송은? 송전용량 계수법. 상은? 예? 상차각에 의한 부분. S는? 스트레이 실험식. 스트레이 실험식이 어떻게 되죠? V는? 100분의 PR. 여러분들이 들으시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킬로볼트. 네, 계속 반복해서 이거 아침에만 5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5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입으로 해야지. 5.5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R. 이렇게 되면 쓰는데 입에서 안 나오면 안 써집니다, 이게. 피크식은 생각이 나네? 241 나누기 델타. 그 다음에 예? F 플러스 25 더하기 루트 예? 2D였나요? 밑에가 2D고 위에가 R이었었나요? 스몰 D 라지 2 라지 D 분모가 스몰 D 반대였나요? 2D분의 D 요거의 자승 2 마이너스 여기 2 마이너스 2 제로에 이게 자승이었네? 여기 자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여기 써보셔야지만 됩니다. 여기까지는 되지는 여기 좀 저도 헷갈려가지고 요거는 2 마이너스 2 제로이고 그 10에 5승 여기 부분 생각이 나고요. 요건 2, 4, 1, 25 요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고 요게 자승 10에 5승 요거만 이제 요 헷갈리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 피크의 실험식 이런 것들도 보시고 고유부하법 고유부하고 뭐라고요? 5가지 다른 용어로 사실 여기 고유부하법은 서지 임피던스 로딩입니다. 근데 이 로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기존의 거하고 좀 틀려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서지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하고 고유부하법은 틀립니다. 서지 임피던스 로딩 해가지고 얘는 PR은 왜? 송전 용량 아닙니까? 송전 용량 계산 방법이라고요. 송전 용량 계산 방법. 용량이니까 뭐라고요? P라고요. PR은 Z 오메가분의 뭐라고요? VR의 자승. P는 Z분의 V 자승 그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부하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고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이거하고 헷갈리시는데 그건 임피던스입니다. 걔는 뭐라고? Z 오메가입니다. 요게 여러분들이 아침에 보이셨던 고유 임피던스고 그거를 용량으로 환산한, 이 로딩으로 환산한 서지 임피던스의 이 부하로 환산한 그 부분을 하려면 이 전압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전압을. 나중에 보시면 송전용량 할 때 이 전압을 올려주면은 뭐가 어땠다고요? 얘가 올라간다고요. 뭐 전압에 자석이 비례한다고 제가 열심히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 수식입니다.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 이제 단계를 하면서 얘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는데 그걸 기본반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기본반에 있는 자료 내에서 그냥 요런 정도의 개념이고 연구반 나서는 거기서 이제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반 가게 되면 이제 그때는 뭐냐, 다 같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말로만 합니다. 쓰질 않고. 왜 말로 문답식을 하는 겁니다. 계속. 왜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틀리면은 본인이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왜? 그걸 가르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걸 빨리 끄집어내기 위한 훈련이지 그걸 모르는 걸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지막 반에 가서는. 왜?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모여가지고 스터디반에서 뭐 어떤 문제, 주제가 있었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을 할 건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의 장점, 또 다른 사람 얘기 좀, 여기 이런 것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레시피를 공유하는 겁니다. 레시피 한마디로. 음식을 만들 때 뭘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근데 그거를 넣는 걸 공유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만들어 봐야지 넣는 걸 공유하죠. 라면을 끓이더라도 물을 몇 컵을 넣고 언제 넣고 이런 걸 끓여본 사람만이 라면을 서로 끓일 때 내가 저번에 이렇게 끓였는데 여기다 치즈를 넣었더니 맛있었어. 이런 것도 끓여본 사람만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답안지를 쓰고 나서 답안지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답안지를 자기가 다 쓰고 이해를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는 요 다음에 또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런 반별로 나눠서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시간에 따라서 제가 조금씩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지금 그거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 거기다서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조금씩 보충해 주는 식으로 여러분을 그 단계를 올려주기 위한 부분입니다. 지금. 자, 송전용량 계산법 이렇게 나왔죠. 송전용량 증대방안에 나서 그 다음에 송전용량을 딱 나오니까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가 나오는데 중거리는 빼고요. 단거리하고 장거리 아침에 보이셨죠? 단거리의 증대방안 뭐였죠? 키워드가 효, 강, 기,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고 세 가지를 쓰는 경우도 네 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근데 보통 강 정도를 씁니다. 허용전류, 안전전류라고 해가지고 어디 나오죠? 2장에 나옵니다. 2장. 예? 전선의 허용전류, 안전전류 해가지고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르시면 송배전공학 2장 펴보면 나와 있거든요. 2-탄가? 이건 뭐죠? 전압강화. 저압 같은 경우 전압강화가 심하다 그랬죠. 얘는 효율, 얘는 한 10% 이내. 이거는 기계적 강도. 나중에 보시면은 뭐 할 때 강도 이런 것들 많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중거리 키워드 상이 뭐죠? 상차가. 조는 조상용량. 똑같죠? 효율. 얘는 경제적일 거. 기계적 강도, 경제적 이런 거 많이 나온다. 구비조건에서. 구비조건. 피레기의 구비조건, 뭐의 구비조건, 차단계 구비조건, 여러 가지 나오죠. 구비조건들이. 나중에 애자의 구비조건, 이런 그 구비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그 키워드를 가지고 외워주시는데 잘 모를 때는 요거, 이런 것도 꼭 들어간다고요. 4가지나 5가지를 써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피레기를 할 건지, 애자를 할 건지,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면 이런 것들은 같이 간다고요. 자, 단거리, 중거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예? 이게 장거리네. 죄송합니다. 중거리는 없고요. 답안을 쓸 때 이런 송전용량 증대 방안에서 딱 물어본다. 그럼 아까처럼 송전용량이 뭐냐? 그걸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단거리하고 중거리가 있다. 그 위에 또 뭘 썼죠? 가공하고 지중하고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써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범 답안의 흐름입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다 똑같은데 흐름은 다 똑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모범 답안을 가지고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틀려지는 건 뭐냐? 그림입니다. 수식입니다. 배치입니다. 하나를 더 써주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답안이 양이 틀려지니까. 근데 이제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지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처럼 송전량 증대방안 하면서 딱딱 써가면서 단거리 장거리 가공 지중 쓰다 보면 25분에 못 씁니다. 3페이지가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하게 키워드를 써 나가면서 나중에 빈칸을 좀 채워놨다가 빈칸을 좀 넣어뒀다가 나중에 쓰고 나서 시간 되면 다시 돌아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왜? 정해져 있는 시간에 우리는 어느 정도 점수를 배점을 맞아야 되니까. 이거 3페이지 4페이지 쓴다고 해서 25점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안다고 쓰시면 한 4페이지까지 나오거든요. 4페이지? 4페이지 써봤자 20점입니다. 20점. 4페이지 써봤자 잘 나왔자 20점이거든요. 보통. 왜냐면은 계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보통 20점이 잘 나오는 겁니다. 20점에서 뭐 한 22점 정도. 그 정도. 그러면 그 2점 더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 한 페이지를 더 쓰는 거 아닙니까? 3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한 페이지면 어떻게 됩니까? 10점짜리입니다. 10점. 다른 거에 한 페이지를 더 써가지고 10점을 더 받으셔야죠. 2점 더 받으려고 굳이 4페이지씩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4페이지 쓰더라도 배치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써놓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그래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다음에는 이 스톱워치라든가 이런 거 3,000원짜리도 있거든요. 중국산. 아니면 저는 카시오를 샀는데 5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스톱워치 한 20개 되는 거. 그거 어디서 써봤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1시간 40분을 일단 맞춰놓고 시험을 봅니다. 열세 문제. 열세 문제를 10분 지나면 포기합니다. 넘어가면 다음 문제로. 왜? 10분에 10문제를 써야지 100분이니까. 그래서 한 문제를 7, 8분에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 어떻게 하냐. 다 쓰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간. 처음에 딱 시작을 하죠. 열세 문제를 딱 보고 답안지를 이렇게 미리 나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답안지 뒤집어 놓으라고 하는데 뭐 상관이 있습니까? 뒤집어 놓고 그냥 문제만 보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시간만 줄여도 되니까. 2, 3분은. 그러고 나서 생각한 다음에 한 3분에서 5분 정도는 이걸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나가야지만 됩니다. 왜? 생각을 안 하고 쓰죠. 중간에 막히면 안 넘어갑니다. 문제도 어떤 거를 가지고 쓸 건지 자기가 자신 있는 것부터 잘 쓸 수 있는 것부터 써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잘 생각이 안 나면 중간에 건너뛰고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훈련입니다. 훈련. 자꾸. 그래서 이 전에 열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험을 보는 훈련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게 훈련이 좀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에 25점짜리로 또 훈련이 되거든요. 근데 열세 문제 중에 10문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진짜 25점짜리도 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10점짜리를 못 쓰면 25점짜리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10점짜리를 만들어내는 훈련들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반복해서. 일단은 10점짜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25점짜리 문제도. 그게 나오고 난 다음에 살을 붙여서 25점짜리 나오는 건 그건 그때 가서 요것도 더 넣고 일단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이 끓여져서 먹을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파를 집어넣고 김치를 꺼내가지고 아니면 계란을 넣든 뭐를 넣든 하죠. 라면도 못 끓이는데 불을 못 켜는데 물은 얼마나 담아야 됩니까? 물 거기 보시면 550ml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집에서 부피가 뭐냐? 밀리리터가 뭐고 리터가 뭐냐? 리터하고 똑같은 게 뭐냐? cc다. 뭐 이런 것들 나오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3학년 과학책에. 그거 뭐 기체가 뭐냐? 액체가 뭐냐? 고체가 뭐냐? 옛날에 했는데 저희 첫째 때 했는데 둘째 때 하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왜냐면 그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것도 그렇게 새로운데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이거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새롭다는 얘기죠. 저도 새로니까 다시 보다 보면 이런 게 있었네. 기본서를 많이 보면은 기본서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갔는데 여러 사람의 답안지를 보다 보면 새로운 게 있습니다. 아까도 답안지 보고 이런 거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답안지 새로우니까 느낌이 새롭다라는 건 새로운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뭔가 좀 틀리다라는 느낌이 있다는 얘기죠. 자, 가공하고 지중해서 다 온도하고 돼 있다고 그랬죠? 온도. 가공 쪽에 대한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예? 복숭신이 여기서 보시면은 복도체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뭡니까? 승, 압, 신도체. 이렇게. 키워드가. 아까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3, 4, 5. 4도체. 7, 6, 5. 6도체. 1, 5, 4. 2도체. 반경을 키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승합을 시키는 거야. 아까 승합 봤죠? PR은 Z 오메가분의 VR의 자선. 여기도 안 되면 이런 수식 같은 거 하나 적어 놓으라는 얘기죠. 여기도 안 되면 이런 거 하나 적어 놓고요. 요게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금 더 자기가 어필할 수 있는 차이라는 얘기죠. 알고 있는 부분은. 근데 이런 부분을 다 씁니다. 근데 이제 수식 같은 거 좀 새로운 거. 자기가 알더라도. 그림 같은 거 하나 더 그리고. 복도체 그럼 그림 하나 그리는 건 여기다 이렇게 4개 그리고, 여기다 6개 이렇게 그리고요. 좀 더 새로운 겁니다. 그냥 눈에 띄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보입니다. 그림만 봐도. 이 사람이 복도체를 얘기하고 있구나 딱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읽어봐야 되는데. 신도체. 여기다가 이제 그림 3개 그려놓고 ACSR, TACSR, 스타샷. 여기가 90도, 150도, 210도 이렇게만 그림을 그려놔도 딱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려서 조금씩 넣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에 보시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떠오르는 게 아닌가. 왜? 복등신도 안 나오니까. 여기 새로운 케이블 해가지고 여기는 예? 관극초. 근데 이거 왜 냉각 방식이 또 들어갑니다. 냉각 방식 또. 지중에다 있으면 그게 수냉각을 시킨다든가 직접 냉각을 시킨다든가 간접 냉각을 시킨다든가 그런 냉각 부분이 좀 더 들어가고 용량을 증대시키고 싶으면은 온도를 낮춰주면 되니까 아니면 새로운 케이블을 쓰든가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 복도체를 쓰거나 승합을 하거나 신도체를 하는 것처럼 신도체를 쓰는 외에 온도를 낮춰주는 부분이 뭐가 있냐 이거죠. 냉각 방식이라는 얘기죠. 요 GIS 여기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좀 많이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가 해서 GIS가 뭔지 발변전소 접치 뭐 변압기 쪽 이런 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교재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